행동에 크게 놀라 일본 장관들이 총출동한 이유 설마 했는데 한국이 진짜 해버려서 난리 난 듯. 일본 정부가 한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WTO 수출 규제 제소에 이어서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하여 당황한 것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WTO 패널 신청까지 재차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임한다는 정황이 나오니까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한국에 왜 그러냐 대화로 해결하자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히 관련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1. 일본 장관들 총출동 한국 뜯어 말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WTO 수출 규제 제소권에 대한 패널 신청이 재차 이뤄지자 장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한국 측의 일방적의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 정책 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거듭 대화를 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 해결 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테기 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무장관의 가지마 히로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 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답변은 매우 황당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충분히 대화할 만큼 했고 일본은 시간을 질질 끌었기 때문입니다. 가지마 경산상이 언급한 수출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올해 3월에는 화상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전향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뜯어말리는 이유는 WTO의 제소가 진행되면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일본 당국, 국제망신 눈앞에 일본 당국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장관이 총출동해 한국 보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수출 규제건으로 WTO의 제소가 되면 일본의 패배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데다가 그 과정 가운데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들여야 하고 일본의 국가 브랜드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제징용 판결로 인한 보복성 조치로 인해 시작된 수출 규제는 그 자체로 국제법 위반인데다가 현재 한국 당국에서 일본이 얘기하는 모든 수출 규제 요건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엇이든 밀어붙인다는 이미지를 줍니다. 특히 최근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무하고 군함도를 중심으로 한 전시관에는 오히려 군함도는 일본의 물륭한 산업유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를 추모하는 공간은 아예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 당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점점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이 이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눈에게 좋아졌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투명하고 철저한 방역 체계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급상승했다고 극찬한 반면에 일본은 정보를 은폐하고 속여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에 게재된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국가 간의 소송이 벌어질 때 예전과는 달리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자 일본 정부 발표를 보면 일본 정부가 점점 기존의 룰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와 우려됩니다. 3. 일본적 기지 공격할 능력 보유하겠다.
한국의 WTO 제소권에서도 그렇지만 최근 일본 당국은 기존의 규칙을 대거 무시하는 일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현재 선제 공격이 불가능한 국가인데 아베 총리는 이를 완전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서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 기지 공격을 위해서는 장거리 타격 수단이 필요한데 이는 일본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그는 상대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논의 안에 틀어박혀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사고방식을 토대로 자민당의 국방부회 등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며 정부도 새로운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동향은 그러한 정당성을 주는 듯하죠. 그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발전을 언급하면서 안보 전략이 재검토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정책상 판단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점을 개정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고노다로 임무상이 최근 미국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도 백지화시킨 것도 수동적으로 적의 공격이 오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보다 먼저 선제로 공격하는 시스템이 훨씬 쉽고 간편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이지스 어쇼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운영상 어려움으로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적을 타격할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정말 타격 능력의 보유를 잃겠고 양욱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는 일본은 과거부터 정말 타격 능력의 보유를 어쨌고 아베 정권 들어 더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그 맥락에서 적 기지 타격 능력을 언급한 것으로 전수방위 옆에서 벗어나 능동적 방어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점점 더 그 속내가 드러나는 셈입니다. 실제 일본은 F-15 전투기기에 탑재하는 사정거리 900km, 순항미사일 등 원거리 타격 수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추진해왔습니다. 적 기지 타격 능력 보유가 공식 결정되면 사거리가 긴 타격 수단의 도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을 고려했을 때 자국의 방어는 매우 중요 사안이겠지만 기존의 평화헌법을 개정해 결국에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며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무가내식 흐름으로 한국을 상대하면 결국 자국에 고스란히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WTO 제소권에 관해서는 일본은 기존 시스템으로 절대 한국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 한국과의 소송은 공포. 또한 최근 한국과의 WTO 소송에서 거의 승리한 것이 없는 것도 일본 정부는 부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WTO 소송 당시 1차를 패했던 한국은 최정예 전문가들이 집결해서 2차를 뒤집었습니다. 1차 패배 후 2차를 승리한 케이스가 거의 없었음에도 한국이 승리한 것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팀을 꾸렸기 때문인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국은 소송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서 일본과의 소송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경산성의 직원들과 일부 전문가들이 소송을 준비해 한국과는 큰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문화는 쉽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데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에서 빠른 N의 방역을 주도했으다. 일본은 전문가들은 뒤로 빠지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며 초반 대처가 늦었고 일본 방역이 구멍나는 주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결은 한국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일본 당국도 WTO 본 심리에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이 결국 장관들까지 총출동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런 행태는 일본 경제계에서조차 외면을 받으며 크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실제로 쓰러져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5. 일본 관련 업계를 초토화됐다. 일본 업체들은 수출 규제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은 놀라운 속도로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불화수소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인 스텔라케미화가 최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 덕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반도체 물질을 공급하던 일본 업체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 소재 생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가 최근 초고순도 99.9991% 불화수소 가스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해인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는데 SK머티리얼즈는 작년 말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이 업체는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내년에 400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 5만 갤런 규모의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에 직접 이것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은 울상인 것이죠. 일본 업체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와 한국 업체들이 탈일본이 성공해 한국은 WTO 제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로 진입하려고 하며 일본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실물 경제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지만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금방 회복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감염증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3%로 하락한다고 예측됐습니다. 마이너스 7.3%면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언택트로 대표되는 IT 기업들이 무섭게 질주하면서 나스닥 주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언택트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2%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3.1%로 높였습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과 OECD 회원국 37개국가 중 성장률 조정폭과 절대 수준에서 모두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를 기록한 가운데 OECD는 한국은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다른 OECD 국가 대비 올해 경기 위축은 제한적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한국 수출에 영향은 있겠지만 한국 산업의 특성상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 재정 지출 증가에도 재정 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가 한국에게 가장 좋은 평가를 내려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